어린 왕, 단종은 왜 궁궐이 아닌 유배지에서 비극을 맞았을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의 땅에 한때 용상에 앉았던 어린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궁궐의 화려한 용상이 아닌 낯선 땅의 쓸쓸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의문의 답을 찾아 한 소년 왕의 짧고도 아픈 운명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을 둘러쌌던 거대한 권력 암투와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비극의 서막은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승하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을 위한 한글을 창제하고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졌던 위대한 왕이 눈을 감자 아들 문종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문종 또한 병약하여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승하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안한 연속된 상실이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단종의 어깨 위로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게 됩니다. 어린 단종이 홀로 넓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직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겠죠. 다행히도 당시 조정에는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든든한 원로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왕의 손과 발이 되어 국정을 보필하며 조선의 안정을 위해 애썼죠. 마치 거센 파도 속 작은 배를 지탱하는 굳건한 돛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든든한 돛대 뒤편으로는 왕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수양대군이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그의 눈빛 속에는 권력을 향한 은밀한 욕망이 스며들어 있었죠. 궁궐의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들이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피바람이 궁궐을 덮친 것이죠.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자신의 친위 세력을 이끌고 밤중에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잔혹한 쿠데타였죠. 어린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김종서는 물론 황보인 등 수많은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절규는 어두운 궁궐의 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단종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살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현실이었죠. 결국 그는 수양대군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압박 속에 왕위를 내어주고 맙니다. 옥새를 넘겨주는 단종의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선의 12번째 왕, 단종은 용상에서 내려와 폐위되고 맙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궁궐을 떠나는 그의 쓸쓸한 행렬은 한 소년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비통한 순간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어린 왕의 무거운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났을 테죠. 어린 왕 단종이 용상에서 내려와 쓸쓸히 궁궐을 떠났지만 그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피바람이 불어닥칠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수양대군은 왕위를 향한 맹렬한 야망을 품고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단종은 그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때는 1453년 음력 10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궁궐은 잠시 후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게 되죠. 수양대군은 어둠을 틈타 수천의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문을 부수듯 들이닥쳤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함성이 울려 퍼지며 평화롭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미리 매수되어 그의 편에 선 자들과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무리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그야말로 피로 물든 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이들은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흔들리던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 애썼던 충직한 재상들이었죠. 그들은 수양대군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차가운 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붉은 피는 어두운 궁궐 바닥을 흥건히 적시며 권력의 잔혹성과 비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충신들의 비명과 절규는 밤의 정적을 깨고 하늘을 찢는 듯했을 겁니다. 궁궐은 삽시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죽였고 단종의 편에 섰던 이들은 하나둘 숙청당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세력을 뿌리 뽑았죠. 그의 권력 장악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굳건히 서있던 거목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듯 단종을 지탱하던 모든 기반과 지지 세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겁니다. 어린 왕의 주변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았죠. 이 모든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어린 단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충직한 신하들이 차례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는 산산조각 났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남겨진 채 거대한 폭풍 속 작은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을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새겨진 배신감과 무력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곧바로 상왕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명예로운 자리였지만 실상은 모든 권력을 빼앗긴 허울뿐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을 논할 수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뿐인 왕으로 새로운 권력의 매서운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한때 그의 것이었던 화려한 궁궐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황금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검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어른인 대비까지 움직여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과 체면을 빌미로 단종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려 한 것이죠. 어린 단종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력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을 테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새로운 권력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마지막 발판을 단단히 다졌고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을 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12번째 왕 단종은 역사의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짧고 비운의 영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뿐이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이제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 없었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거처는 바로 멀고 먼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한양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고통스러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죽음이 더 편안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영월 청령포는 이름 그대로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으로는 육중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감옥과도 같았죠. 이곳에서 단종은 작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수많은 신하들의 조아림을 받던 어린 왕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서 홀로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온통 푸른 강물과 첩첩산중뿐이었을 겁니다.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은 강 건너편을 가늠해보는 희미한 시선뿐이었겠죠.
그는 그 작은 초가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궁궐과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보필했던 충신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독과 쓸쓸함은 그의 어린 영혼을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향한 충정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었으니 그의 숙부인 금성대군을 비롯해 여러 충신들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몰래 힘을 모아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곧 수양대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굳건히 지키려는 수양대군에게 폐위된 단종의 존재는 여전히 커다란 위협이었던 셈이죠. 보기 시도는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이 일로 인해 단종의 운명은 더욱 가혹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은 청령포의 작은 초가에 고립되어 있던 단종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던 그의 마음은 다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테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마지막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사사 명령이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잔혹한 지시가 어린 왕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을까요? 역사는 단종이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그렇게 짧고 비극적인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사약이 담긴 쟁반이 그의 앞에 놓였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차가운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고통보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잔인함에 더 큰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조선의 12번째 왕이었던 단종은 그렇게 궁궐 밖 쓸쓸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죠. 분명한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의 잔혹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작은 초가집과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쓸쓸한 유품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강물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외로움을 기억하는 듯 청령포는 여전히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죠. 그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먼 자들의 치밀한 음모와 살해였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작은 초가집과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쓸쓸한 유품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디찬 강물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 외로움을 기억하는 듯 청령포는 여전히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죠. 그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먼 자들의 치밀한 음모와 살해였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종의 허무한 죽음 이후 역사는 이 비극적인 왕의 요절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해왔을까요?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된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 왕이 재위하던 조선의 정세는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고 대신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테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시대를 끝내기 위한 걸림돌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세조의 선택을 불가피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단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 즉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와 같은 충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투쟁을 넘어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충절은 과연 왕위를 찬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역사의 페이지에 또 다른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렇다면 단종의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먼 자들의 치밀한 음모와 잔혹한 살해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와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세조의 집권을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어린 왕을 희생시킨 잔혹한 권력 찬탈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진실은 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마침내 복권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고 그의 유해는 영월장릉에 정성껏 모셔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역사가 죄 없이 희생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재평가되고 바로잡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복권의 과정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날 영월장릉을 찾는 많은 이들은 차디찬 비극을 겪은 어린 왕의 넋을 기리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비극이 더 오랜 질문을 남기며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